갈등을 잘못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요, 파괴적으로 가게 돼요. 파괴적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체적으로나 또는 어떤 정서적으로나 또 내 어떤 내면적인 내 마음 안에는 공격성이나 적대감 이런 것들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갈등을 잘못 대처하면은 나도 파괴된다는 것은 막 갈등이 있어가지고 갈등을 표현을 막 했는데 파괴적으로 표현을 막 해버렸어요. 그러면 상대도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파괴적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굉장한 데미지로서 남아요. 아까 표현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속 시원히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다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할 말은 다 했으니까 그거는 제외됐겠지만 또 다른 것을 내가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부담감이나 무거움이나 긴장, 분노, 때로는 억울함 이런 것들을 또 안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아예 피하려고 하거나 대처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참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쩌면 갈등에 내가 부정적으로 대처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갈등 자체는 문제 삼지 말고 대처 방식을 문제 삼자. 그다음에 이런 파괴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겨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서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막 표현을 했는데 내 표현은 괜찮고 이렇더라도 네가 좀 받아줘야지.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네가 아니면 누가 받아주나 이런 마음인데 상대방도 힘들어서 나한테 막 쏟아부었다면은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자꾸 약해지게 돼.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신뢰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 그렇구나. 내가 믿고 있는 너마저 그러니까 참 인간이, 내가 모르는 인간이야 다른 인간은 더 어떨까. 인간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인간에 대한 불신감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가까운 관계를 깊이 맺어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장애물이 됩니다. 사회성이 점점 약해질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존 환경도 약화되는 거죠. 같이 살아가려면은 서로에 대한 신뢰도, 내가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도 점점 긍정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점점 악화됨으로 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아니라 한겨울 같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죠. 서로가 경직되고 같이 있으면 왠지 춥고 따로 있으면 더 좋고, 아빠 들어오신다 그러면 같이 텔레보고 하하호 하던 애들이 공부하러 각자 방에 들어가고 설거지하러 가고 이러거나, 엄마 오시는데 이러면 그냥 또 다 흩어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갈등들 중에서 부부 갈등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서 겸사겸사 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손자, 손녀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마찬가지 손자, 손녀들을 키울 때 자식들은, 그러니까 아이 엄마 아빠들은 다 나가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집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많이 싸울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똑같은 영향을 줘요. 손자, 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 보시면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또 부모님들이라면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부 간에 이제 파괴적인 갈등이 이렇게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한 학자들의 그 결과들을 보면은요, 부부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부부로 살겠다 결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자 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서로가 갈등이 생기면은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부부들은 서로 의지할 대상을 자식들에게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들어요. 주로 집에 오래 있는 엄마들 편이 돼요, 자식들은. 그래서. 왜냐면 거기 있으면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아빠는 나쁜 놈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엄마가 꼭 아빠 나쁘다고 아빠한테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도
엄마가 아빠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아이들이 엄마 편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내가 필요로 한 의지의 대치물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부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에 대해서 더 가까워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멀어지니까 아이들하고 밀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의지처가 되기도 하고 내 삶의 방패역이 돼서 아이들이 배우자의 어떤 공격이나 비난으로부터 아이들이 대신해서 그것을 막아주는 어떤 역할로 은연중에 아빠 엄마한테 그만 야단쳐요 뭐 이런 거지 애들이 막 하기도 하죠. 대치역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때때는 자녀들이 어떤 요즘은 뭐 그런 게 드물기도 하지만은요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임신을 하기도 하고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수단이나 인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동맹관계에서 삼각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사람이 그렇게 가족과 아이들, 그러니까 한 배우자와 아이들이 한 편이 되고 다른 배우자는 거기에 대해서 적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가 가족 안에서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그런 어떤 싸움이 어리면 어릴수록 굉장히 불안감이 싹트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누구죠? 보호자이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생존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부모가 싸운다 그러면은 내 생존이 지금 이대로 가능할까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요. 아주 어린 나이에도. 동물적인 본능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울타리나 보호자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안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서가 불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는 이제 그런 어떤 불안감과 더불어서 부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이들이 될 때가 많아요. 막 아이들이 무서워서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이러면은 저 가 있어 바로 소리가 그렇게 나가죠.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데미지로 정서적인 불안감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어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물론 어쩌다 싸우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빈번하고 지속적일 때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떤 그런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연구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 갈등들은 싸움으로 해결하자가 아니라 우리 예비군이 아니잖아요. 싸우면서 건설하자가 아니라 대화로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화로서 이것을 풀어가야 될지 그런 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짚어보겠는데요. 지금 벌써 12시가 됩니다. 요것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명하게 이렇게 전해져 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은 같음을 통해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죠. 다름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래요. 같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참 가깝다고 느껴요. 고향이 어디세요? 이래 물으면은 제 고향이 창원이거든요. 창원인데요 이러면은 아 그래요? 창원 어딘데요? 이러면서 막 반가워해요. 가까워지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는 딱 동양 사람인데 딱 보니까 한국 사람 같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러면은 예 그러면은 되게 반가워요. 같음은 서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다름은 뭘까요?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성장의 기회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성장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름이 충돌이나 갈등이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름을 성장의 도구로 바라보느냐 나와 다르기에 멀리 해야 될 어떤 것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될 수도 나와 거리감을 갖게 할 수도 성장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나의 사고의 영역으로 경험의 영역으로 포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름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서로 다름들이 참 많이 발견되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잠버릇이 다르고, 또 뭐가 다르죠? 예. 세수를 하는 게 다르고, 예. 씻는 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가 서로 다르고, 예. 머리 가르마 타는 것도 다 서로 방향이 다르고, 참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 다름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고 이렇게 다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거. 자, 12시가 됐습니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긍정적으로 갈등에 대해서 바라보자. 그리고 갈등 자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갈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대처할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나 목표가 내가 원하는 목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는 방식을 새롭게 좀 찾아보자.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결심.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이나 갈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또 뭡니까? 해왔던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다르게 좀 해보고자 하는 그 열망들, 학습해보고자 하는 그 뭐랄까 마음의 결심들을 좀 더 이렇게 다독이는,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요, 톡에다 이렇게 남겨두시고, 그러시면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또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 다음 화요일 날 또 봬요. 그때는 조금 더 건설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론을 다음 시간에 좀 깊이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코로나 조심하세요.